안녕하세요, 여러분. 굿모닝 행정학 진행하는 여러분의 영디 최영희입니다. 사실 6일차 영상을 이미 한번 촬영을 했었는데 제가 문제를 풀면서 약간 애매하게 서술한 부분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6일차 영상을 다시 촬영을 하는 거니까 여러분 효과성 평가 모형을 이미 들으신 분들은 이 영상을 다시 안 보셔도 괜찮고요. 효과성 평가 모형을 아직 듣지 않았거나 좀 아직 내가 헷갈리는 부분이 있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다시 들어주시면 됩니다. 내용 설명 자체에는 큰 문제가 없어서요. 지난 영상을 참고하셔도 되는데요. 이 영상을 없애고 이 새로운 영상이 올라갈 테니까 새로운 느낌으로 들어주시면 됩니다. 자, 효과성 평가 모형은 아시겠지만 효과성이라는 행정의 수단적 가치에 관해서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목표의 달성 정도라고 해서 이제 발전행정론이라는 이론에서 설명을 했었던 고 행정 가치를 이야기한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효과성이라는 게 그렇잖아요. 실제 우리가 얘기하는 능률성 개념도 아니고요. 그렇다고 합리성의 개념도 아닙니다. 능률성처럼 비용 대비 편익이 얼마나 잘 산출되느냐, 합리성처럼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서 적절한 수단을 선택하느냐, 이게 아니라 지금 특정한 어떤 조직의 여러 가지 활동들이 정말 그 조직이 본래 달성하려고 하는 목표에 얼마나 기여하고 있느냐. 그래서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효과적이다라는 표현을 그대로 가져가서 생각한다고 여러분들이 봐주시면 될 것 같거든요. 그래서 어떤 게 조직의 가장 효과적인 목표와 수단이 될 수 있는지에 대해서 여러 학자들이 연구를 하는데 그중에 퀸과 로보그란 학자가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크게 두 가지의 기준, 조직이 내부를 지향하느냐, 외부를 지향하느냐, 조직의 지향,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구조이냐, 아니면 융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이냐, 이렇게 두 가지를 가지고요. 효과성을 측정하기 위한 모형을 설명을 합니다. 근데 여러분 아시겠지만 이 모형이 바로 22년 지방직 9급에서 가장 여러분들이 어려워하셨던 그 모형, 바로 효과성 측정 모형에 관련된 문제로 출제가 되었었죠. 그래서 여기는 사실 다 암기하시는 내용이에요. 암기하는 내용인데 암기 안 하고 어떻게 하면 최대한 이해하고 암기를 좀 줄일 수 있을까 고민을 해봤더니 일단 매트릭스는 제가 항상 매트릭스의 분류 기준을 이해하는 거. 이게 너무 중요하다고 말씀드렸죠. 그래서 조직의 구분을 보시면은요. 조직의 외부냐, 내부냐. 조직의 지향점입니다. 조직의 그냥 외부적인 과업, 조직의 구조, 이런 것들을 지향하고 있는지 아니면 조직 내부에 있는 인간들, 사람들을 어떻게 관리할 것인지 여기에 지향점을 두고 있는지 이 두 가지를 가지고 구분을 하는 거고요. 그러니까 조직이 포커스를 둘 때 조직 내부에 있는 인간들에게 포커스를 두느냐 아니면 조직 외부에 조직의 외연이 어떻게 움직이는지. 그러니까 굳이 얘기를 하자면 미시조직 이론처럼 미시조직 이론은 다 알고 계시죠? 조직 안에 있는 구성원 행동이나 구성원들의 관리에 포인트를 두느냐 아니면 조직 외부에 업무를 달성하는 방식에 대한 포인트를 두느냐 이렇게 내용들을 봐주시면 될 것 같고요. 조직이 통제를 지향하냐 유용성을 지향하냐 그러니까 조직의 구조죠. 조직이 우리가 보통 얘기하는 기계적 구조에서 되게 통제 지향적이고 안정적인 조직의 유형이나 아니면 조직이 마치 유기적 조직처럼 유연성과 융통성을 중심으로 하는 구조를 가지고 있느냐 이게 포인트인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우리 합리적 목표 모형, 합리 문화라고 이야기하죠. 조직이 조직의 외부를 지향하고 있는데 통제를 중심으로 하는 조직이라면 생산성과 같은 목표를 위해 계획과 목표를 설정하는 이러한 수단, 합리적인 문화를 가져가는 게 조직의 효과성을 극대화시킬 수 있다. 뭐 이런 의미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조직이 만약에 지금 보시는 것처럼 조직의 과업이나 구조를 중심으로 하고 있는데 그 조직의 구조가 유연한 구조이다. 그러면 이 조직은 성장, 자원의 획득 등을 목표로 해서 조직을 유연하게 만들어주는 수단들을 통해서 조직의 개방 체제, 혁신적인 문화를 구현하고자 할 때 가장 효과적인 조직이 된다. 이렇게 보시면 되고요. 그 다음 세 번째, 내부 과정 모형이라고 이야기하죠. 여기서부터는 인간 지향입니다. 그래서 인간을 지향하고 있는데 인간을 지향한다고 해서 모두 다 인간적인 관리를 지향하고 있는 건 아니에요. 위계적인 조직 문화를 가져서 안정성이란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 정보를 관리하고 의사를 소통하는 이러한 다양한 수단들을 쓰는 것. 그래서 위계적인 형태의 조직 문화를 가지게 되면 가장 효과적이다. 그 다음 지금 보시는 인간적인 모형인데 유연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인간관계 모형, 집단 문화라고 표현하죠.
인적 자원의 발달을 목표로 응집력이나 사기를 중심으로 이러한 목표들을 달성하려고 한다면 가장 효과성이 클 수 있다. 이렇게 설명하는 모형입니다. 그래서 경쟁하고 있는 가치들을 두 개씩 대두를 시켜서 조직의 효과성을 평가하는 모형이기 때문에 우리가 이 퀸과 로보그의 모형을 효과성 평가 모형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지만 경쟁 가치 모형이다라고 이야기한다는 것도 다들 알고 계실 것 같아요. 그래서 경쟁 가치 모형은 일단 외워주시는데 제가 생각해보니까 어떻게 외우는 게 좋을까 또 항상 고민을 하게 되죠. 조직의 인간 중심, 내부 중심 요거 하나 기준을 딱 설정해서 봐주세요. 그래서 인간 중심의 모형이 위계적인 문화를 중심으로 한 내부 과정 모형, 그 다음 집단 문화를 중심으로 한 인간관계 모형 둘로 나뉜다라고 생각해 주시면 되고요. 그 다음은 인간이 아닌 과업을 중심으로 하는 조직 외부 모형. 그래서 이게 합리 문화와 혁신 문화라는 두 가지 형태로 나뉜다라고 암기를 해주시면 조금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자, 어쨌든 이렇게 해서 효과성 평가 모형의 기본 내용들은 설명을 했고요. 문제 한번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2018년 서울시 7급에서 출제가 되었었던 퀸과 로보그 모형인데요. 일단 이 문제는 문제 자체가 되게 예쁘게 잘 서술이 되어 있어요. 그래서 퀸과 로보그 모형이 갖고 있는 특징을 잘 설명하고 있는 문제이거든요. 자, 일단 봅시다. 효과성 평가 모형 중 퀸과 로보그의 경합가치 모형에 대한 다음의 설명 중 적절하지 못한 것. 조직이 내부, 외부, 어디에 초점을 두고 있는지 요거 하나. 그리고 조직의 구조가 통제와 융통성 중에 어떤 걸 강조하는지 요거 하나. 그 두 가지를 가지고 네 가지의 경쟁적인 모형을 도출했으니까 지금 보시는 이 내용은 맞는 선지가 되겠죠. 자, 그래서 1번은 맞는 선지가 되고요. 자, 2번 볼게요.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한다.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둔다라는 건 인간에 초점을 두고 있다는 거고요. 융통성을 강조하는 모형. 그러면 항상 매트릭스는 제가 이렇게 해주면 위치가 어디인지 보시라고 했어요. 여기야, 여기. 우리 아까 봤었던 내용 중에 여기에 해당하는 거. 네, 요거는 인간관계 모형으로 우리가 관계지향의 문화를 중심으로 한다. 이렇게 설명해 줄 수 있었죠. 맞는 선지고요. 3번 개방체제 모형은요.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두고 융통성을 강조하는 경우. 바로 여러분 보시는 여기입니다. 여기를 우리가 개방체제 모형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혁신지향의 모형이라고도 이야기를 했었죠. 그래서 지금 보시는 이 3번 맞는 선지. 조직의 외부에 초점을 둡니다. 외부에 초점을 두는 건 여기예요. 여기에서 만약에 통제를 강조한다. 그럼 여기가 되죠. 이렇더라면 요거는 우리가 합리적 목표 모형, 합리 모양의 기반, 합리 문화에 기반을 두고요. 생산성, 이런 거 달성하기 위한 과정들을 설명하는 모형이다. 우리가 이렇게 이야기를 해줄 수 있습니다. 계획이나 목표 달성을 중요하게 생각하죠. 근데 문제에서는 성장, 자원의 확보, 이런 걸 목표로 한대요. 요거는 지금 보시는 여기, 제가 연두색으로 좀 색하고 있는데 보이세요? 여기 현재 우리가 얘기하는 합리적 목표 모형이 아니라 오히려 여기 밑에 있는 개방 체제 모형, 혁신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개방 체제 모형에 해당할 거기 때문에 여기 틀렸고요. 조직의 내부에 초점을 두고 조직을 통제합니다. 내부의 초점이라고 이야기한다면 지금 보시는 여기일 거예요. 내부 초점. 완전 색초록색으로 그려놨습니다. 여기에 통제를 강조하면 여기죠. 자, 여기라고 이야기한다면 이거는 내부 과정 모형 위계 문화입니다. 그래서 안정성, 균형 이런 것들을 목표로 하고 있다는 거 조직 내부의 의사소통이나 정보 관리들을 중심으로 하고 있는 모형이다. 이렇게 생각해 주시면 될 것 같아요. 그래서 문제에 정답되는 건 4번 되는 것도 확인하실 수 있고요. 자, 2번입니다. 자, 이건 2022년 지방직 9급에 출제가 되었던 문제입니다. 훨씬 위에 있는 문제보다는 쉬운데 그냥 잘 암기는 안 돼요. 그래서 의미를 좀 파악하신 다음에 정리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조직 문화, 경쟁 가치 모형에 대한 설명으로 옳지 않은 것. 위계 문화라고 얘기했어요. 우리가 얘기하는 위계 문화가 어디냐면 색깔을 어떻게 다시 표시할까요? 이번에는 아예 적정하고 주황색으로 위계 문화라고 얘기한다면 우리 위계 문화는 여기입니다. 여기가 위계 문화. 그죠? 제가 여기가 네가 인간 내부를 지향한다고 얘기했고요. 지금 여기가 외부 지향한다고 얘기했죠. 그 다음 여기가 우리 통제 중심, 그 다음 유연성 중심. 그러니까 대충 매트릭스 위치는 알고 계셔야 편합니다. 그래서 위계문화는 여기에서 응집성을 강조한다라고 이야기를 해줄 수 있는데 응집성을 강조하는 모형이다라고 얘기하면 위계 질서가 아니라 그죠? 응집성은 바로 이 밑에 칸 우리가 얘기하는 인간관계 모형에서 나타나게 되는 특징이라고 보실 수 있기 때문에 요거는 틀렸고요. 위계 모형은 오히려 그거보다는 정보관리, 의사소통 이런 거 중심으로 합니다. 자, 혁신지향 모형은요. 여기죠. 여기가 혁신지향입니다. 창의성을 강조하고요. 과업지향 모형 여기죠.
생산성을 강조하게 됩니다. 관계지향 모형, 관계지향은 여기 인간관계 모형. 자, 그래서 사기의 유지를 강조한다라고 얘기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문제의 정답이 되는 틀린 전제는 1번 되는 거 보실 수 있습니다. 자, 여기까지 해서 퀸과 로버그의 우리 경쟁가치 모형에 대한 내용은 여기까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오늘 하루 정말 잘 보내시고요. 우린 또 내일 또 계속 만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하루도 여러분 거예요. 안녕.